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선배 최성환입니다. 제가 좀 바뀐 거 없나요? 선배 완장을 또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서 줬습니다. 후배님들한테 더 열심히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더가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역량의 개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정도는 기억을 해두셨다가 자료를 살펴보시고 좀 더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하이퍼포머들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 KSA를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죠. 필요한 지식, 스킬, 애티튜드. 1편에서 말씀드렸던 HRD 개념 기억하세요? 조직의 성과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개인이 어떤 거를 성장시키도록 할 거냐? 그들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고요. 그 역량을 향상하면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난다는 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것들은 보통 리더십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당 직무에 필요로 하는 건 직무 역량. 그런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갖춰야 되는 것을 공통 역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량을 도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역량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요. 전통적인 직무 분석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모은 전략적 직무 분석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모델링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출하는 방법론입니다. 고성과자가 보이는 행동을 수집을 합니다. 유사하게 그들이 보이는 거를 그룹핑이라고 하는 걸로 묶죠. 통칭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정의들이 나오고 각각의 역량은 행동 레벨이라고 하는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량 모델링은 조직의 가치나 미래 전략에 연계가 되긴 합니다만 교육의 필요점을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직무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잖아요. 협업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과업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직무 분석도 약간은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이 현재 관점입니다. 역량 모델링은 미래 관점이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선행적으로 미래 관점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 직무 분석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요거 궁금하셨죠? 요거는 저희 루트 컨설팅에서 HRD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역량을 가설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컨설턴트나 그리고 기업에서 HRD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레벨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러닝 어질러티, 우리 많이 나온 학습 민첩성 기억하시죠? 우리 HRD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준비 단계, 인풋에 해당되는 역량들을 쭉 도출을 해놓은 거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Analytics and Solu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석과 구조화가 마구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결국 나오는 건 뭡니까?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품이나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거면 첫 번째 차원은 인풋, 두 번째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분석과 구조화, 프로세스, 마지막은 새롭게 우리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의 아웃풋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벨 1부터 4까지는 사원과 대리급, 두 번째는 우리 선임이나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수석, 마지막에는 파트너급으로 저희가 레벨을 좀 나눠 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저희가 뜯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의 첫 번째 레벨 중에 하나입니다. 인접 학문의 활용. HRD는 간학문적 성격을 띠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문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의미고 여러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학문들이죠. 그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HRD는 교육학, 그리고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 경제학 중에서도 행동경제학,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알면 좋죠. 레벨 2를 넘어서 3 쪽으로 한번 가보면 셀프 피드백입니다. 저희 리더급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필수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멈춰서 돌아보고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답을 하면서 계속 레슨을 얻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벨 3에서 너무 딱딱하게 붙여놨네요. 시뮬레이션 앤 패턴화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우리는 뭘 하죠? 돌려본다고 말씀드렸죠? 돌려보면서 자연스럽게 잊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패턴화 되거나 루틴화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그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중에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레벨 1에선 HRD 방법론에 대한 이해, 우리는 프로세스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세스 전문가라고 하면 방법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론 때문에 저희가 이 역량편에 이어서 3D를 할 겁니다. 디자인, 디벨롭, 딜리버리 등등의 방법론을 학습하시게 되면 HRD 방법론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레벨, 우리 선임이나 책임급 프로젝트 관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희한테는. 고객이 저희한테 제안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한 것을 요구 분석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수주가 되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 프로젝트 수행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멤버들을 어떻게 리딩할 거냐라고 하는 멤버 관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프로젝트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 3도 한번 떼볼까요? 컨텐츠 커넥션, 컨텐츠를 점점 많이 습득하게 돼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아웃풋을 재생성해내게 되면 새로운 컨텐츠가 구성이 됩니다. 아이디에이션을 습관화하게 되면 각각의 다른 컨텐츠들이 연결이 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종 컨텐츠 간의 결합입니다. 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웃풋은 우리 두 번째 레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발, 전통적인 HRD 역량입니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평소 정보가 들어오면 돌려보고 다양하게 구성해보고 아웃풋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본인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입니다.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온라인이 강조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컨텐츠를 개발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딜리버리 그리고 FT, 3D에서 마지막이 우리 딜리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강의뿐만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기업 내에서 리더 정도나 중간 관리자가 되면 본인이 기획한 것을 우리 상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비즈니스 스피치도 상당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3가지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차원으로 각각의 직급 또는 어떤 수준별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역량을 좀 도출해 봤습니다. HRD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교육적 솔루션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뽑아내서 과정을 설계하고 필요한 내용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딜리버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D에 해당되는 디자인, 디벨롭, 딜리버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하나 뭐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